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번 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 개혁의 딸들 되시는 이 분들이 들으면 참 염장상할 일인데요.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게 작년도 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작년 3월 그리고 5월 첫째 주까지 이 지지도를 보면요. 이 더불어민주당 모두 35, 국힘 34, 36, 31, 37, 32, 35, 32, 이 30%대에서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이때 이 윤 정권은요 참 상시기야의 그 모습을 보였죠. 참 기가 막힌 이 정권이 탄생했구나라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인식을 이미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 나지 않는 거는요. 민주당이 처음에 180석이었죠. 이 국민들이 이 다수당, 거대당에 대한 이 민주당을 보면서 그 효용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야,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때부터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183석으로 정권을 내주고 그리고 지금 대처하는 것을 보니 이때 정말 용해인 의원, 유승민 의원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파급력이 없었어요.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유승민 의원, 용해인 의원 이 두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그 비수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돈봉투 사건이 났을 때예요. 이 돈봉투 사건이 났을 때 이제 민주당이 드디어 그 30%를 깨는 이런 결과를 나왔죠. 자, 이것도요. 이 돈봉투 사건 나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되죠. 무조건. 이때 그 송영길 이 대표 시절인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매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캠프의 그 구성원이 의원 보좌진이든 아니면 의원에게 아니면 시도당 간부들에게 그 돈을 여빗조든 뭐든 건넸다면요. 그거는 매표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실제로 국민들한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죠. 이때 이제 30% 밑으로 떨어졌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해 그 2월, 3월 조사입니다. 내일이 총선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 2월 달에 그 국힘 찍겠다 33%. 자, 3월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3%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2월에 25% 그리고 3월에는 떨어졌죠. 26%로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총선 결과는 161대 91석이 나왔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제 그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의 제가 혹은 적대적인 공생 관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가 죽으면 하나도 같이 죽는 그런 의존적인 그 공생 관계임이 확실합니다. 자, 왜 그런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냐면요. 먼저 보시죠.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 자, 이분들 이제 다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를 했죠. 저는 비명 행사도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거사입니다. 거사. 작전에 의한
거세 작전을 핀 것이죠. 그 여러 군데서 증거가 다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 전해철 의원, 자, 이 개혁의 딸님들, 그분들의 표현으로 치자면 이 개해철이죠. 참 이게 공식적으로요. 그 이재명 대표 팬카페 그 제명인의 마을에 이 게재가 된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 여기에 이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어준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어준 씨, 저 이재명 대표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마디 말 잘못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수박으로 표현이 되고 다 죽었죠. 이 끝판을 보여준 것은 마지막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의 경선이었죠. 이 마지못해 이제 경선을 붙인 건데요. 이 조수진 변호사의 그 저기를 보면요, 좀 기가 막히죠. 그 변호 이력을 보면 어째 이재명 이 대표의 픽이었는지 이 민주당 후보로서는 사실 맞지 않는 후보였죠. 자, 이 경선을 붙이고 조수진 후보가 결국 그런 이력으로 인해서 낙마됐죠. 그 뒤에 소위 이재명 이 대표의 이 실무용 측근이죠. 뭐 사무부총장인가요? 뭐 하던 느닷없이 이제 상식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을 주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급락하고 이 국힘의 한동훈은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자, 이때 바로 이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게 결정타를 먹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이요. 이종섭을 호주로 대피시킨 거죠. 실제로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제 진실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미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이 용산에서 개입했다. 그리고 이 주범은 윤석열이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고요. 그 시행을 한 사람이 바로 이종섭 장관이었죠. 누가 봐도 느닷없이 이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을 호주 대사로 급히, 그리고 수사 중이었잖아요. 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또 하나 무리가 있었죠. 출금 해제를 상시 밖에 출금 해제죠. 자, 뭐 2, 3일 안에 뚝딱 해서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완벽하게 산 거죠. 이것이 총선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해진 거죠. 이거로는 모자랄 것 같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살아야 나도 이 생명줄 연장하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파 관련해서 이제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850원짜리 이 대파.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재명 이 대표가 살아나서 그 161석, 91석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잘할까? 누가 잘할까?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쟁이 전혀 필요 없는 정치 구조입니다. 예, 서로 이 못하기 경쟁을 통해서 더 못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이런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3석이 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다. 이 정권 내준 거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있잖아요. 패배했으면, 승리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있잖아요. 패배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국민들이 이 183석을 몰아준 거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그죠? 대선에도 패배할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대선 패배의 그 책임, 그리고 그 이유를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구조다 보니까 공천도 마음대로 하죠. 이 우리나라 국회는 나아질 리가 없어요. 또 여야를 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치개혁에 대한 뭐 약속은 뭐 둘째 치고요. 이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 볼까요? 이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도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두 정당 다 깡그리 뭉개고 뭐 사과 한마디 있었습니까? 그대로 했죠. 자, 이 지금 이 공천 배제 명단 그리고 검증을 촉구하는 명단 있죠. 이 의원들 106명 중에요. 60% 63명이 공천을 이번에 또 받은 겁니다. 그 뒤에 전과 재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적격 후보들 있죠. 전부 다 공천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요. 우리나라는요, 정치인들만 바뀌면 된다. 정치가 썩었다. 다 발전하는데 정치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죠. 국회는 그래서 나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잘하는 이 국회, 잘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해도 상관이 없다. 못해도 이길 수 있다.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나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보고요, 언론이나 뭐 여러분들이 자꾸 그 뭐 면면이 여기 보이죠? 참 꼼꼼히 살펴서 찍어라. 여러분, 꼼꼼히 살펴서 찍는 국민이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완벽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 구조 하에서는요, 절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의 리더 구성원들 한테 강하게 욕을 해야 되고 이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국회는 향후에도 전혀 나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이거 하나 보시죠. 또 지금 이 이재명 이 대표의 이 민주당은요, 이 정치개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요, 자, 뭐가 하나 있었죠? 이 면책특권 국회의원 포기하겠다라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회 나가서 대표연설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깡그리 뭉개버렸잖아요. 자기 입으로 한 거를 그대로 뭉개버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요번에 이제 이 축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있었던 것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거 역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다짐했고, 여러 번 국민들한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이번에 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멋지게 지면 뭐하냐? 이 정치를요, 지더라도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는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종로에서 그대로 출마했으면 당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자기는 지역구도를 깨겠다. 부산으로 자기는 내려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 됐잖아요. 그죠? 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꼭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자, 국민들에게 복무하겠다. 그래서 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표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멋진 게 있어. 멋지게 져도 되는 거예요. 멋지게 지는 것이 국민들한테 복무하는 겁니다. 멋없게 이기면은요, 그건 오히려 자신들이 애초에 정치를 하고 난 목적을 그대로 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국민들한테 여러 번 다짐하고 약속했던 이
이 공약이죠. 공약이면 공약이고요. 국민들한테 천명했던 두 번째 또 그걸 파기한 거예요. 자, 이제 또 파기하는 게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조국 당 원내교섭단체 견제 모드로 돌아선 민주당. 저는요, 이거 100%라고 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재명 이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 호남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요,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이 호남 이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보내준 지지에 대해서요, 경쟁 관계로 잘 협력해서 하라. 뭐 이런 두루뭉실한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지만요. 저는 100%요. 이 민주당에 대한 그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저는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의미 없는 저기지만요. 요번에 만약에 이 비례정당으로 출마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정당으로 나섰을 경우에 호남에서 어땠을 것인가?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을 것이다. 저는요, 민주당 후보 전멸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광주 같은 경우에요, 거의 50%에 육박했죠. 전체가 다 40% 넘었고요. 이 비례정당 지지율 1위를 한 곳이 호남이죠.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차기 대권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 조국혁신당이 크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한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겠죠. 결국에는 또 공약으로 약속한 그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의원 수죠 완화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또 과감하게 저는 던질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은요, 한 세 분을 볼게요. 먼저 이 국힘의 유승민 의원을 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요, 국힘 내에서 단호하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반발한 사람은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뒤에요, 민주당의 모든 외침들은 다 그대로 묻혔죠. 자, 묻힌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뭉친 거죠. 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유일하게 빛난 게 바로 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같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김건희 특별법뿐만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관련해서도요, 오롯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 국힘에서는 바로 유승민이었습니다. 유승민이요, 여러분, 민주당의 강령,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와 유승민 의원이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거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외교,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요, 거의 같은 보수라고 보고요. 중도 보수의 품격을 유승민 의원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저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재명 의원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원사이드하게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구구의 소굴이기 때문에요. 구구의 소굴에서요,
이 유승민 의원이 버티기도 힘들고요. 후보가 되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번 이 총선 이후에도 이 윤석열이 변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 강성 이 구구 소위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지층은요, 이 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참 이 보수 진영이 건전해야 되고요. 이 보수 진영이 중도적이어야 하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민주당과 진짜 제대로 된 이 잘하기 경쟁을 그때는 하는 거예요. 잘하기 경쟁. 잘하지 못하면 바로 죽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힘이 바뀌어야 된다. 국힘이 바뀌려면 이 유승민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보수 정당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김소희 이 정치의 품격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에는 왜 유승민이 없을까? 참 민주당 입장에서 아프죠. 저도 참 아프게 느끼는 이 제목입니다. 아마 그 백분 토론 MBC 백분 토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득표를 하기 위한 이런 그 정치 전략이나 여타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나라의 그 비전, 이 청년, 노동,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유승민 의원한테 상당한 감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 찾아봤는데 이분도 역시 그랬어요. 이 댓글창에 유승민 의원에게 위로받았다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 이렇게 나왔죠. 찾아봤더니요, 상당한 이 좋은 그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칼럼에서 이 지적하고 있는 건요, 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요, 이 덩치가 클 때 이 김대중 이 대통령 시절에 참 60석, 70석, 80석 가지고 이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그들을 견인해내는 진짜 그 참 이 정치의 이 본 모습을 보여줬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덩치가 클 때나 작을 때나 그런 꿈을 꾸는 이들의 산실이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역동성과 희망을 품고 있는가? 자,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 공천 과정에서 이 상당히 많은 이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공천을 앞두고 이 천모 납작 엎드렸잖아요. 자, 그 꼼수 10% 하위 이거 30% 늘려버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비민주적인 경쟁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저는 말린 사람이 없죠. 저는 이해합니다. 당장 자신의 목이 말 한마디 하면은 날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역동성, 희망. 자, 요번 그 결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절대 친명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더 역동성과 다양성은 이제 떨어진 이 민주당이 돼버렸잖아요. 참 기가 막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재명 대표의 이 말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곱씹어 보면요, 이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더군다나 역동성과 이 다양성이 이제 부족한 이 민주당이 돼버렸죠. 이거를 그대로 이 칼럼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요, 이재명 대표하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과를 할 줄은 모르죠.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패배 후에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당원들, 당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느낌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바로 두 달 후에 개항을 보궐선거 나왔죠. 그리고 당권,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당권, 그리고 자신이 재판에 회부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당대표에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이거 우리 이 개딸분들은요, 이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탄압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탄압으로 조작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요, 분명히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원을 수적으로 밀어붙여서 당원을 개정해서, 예? 그대로 그 당원의 자격을 유지시켜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신이 말한 최측근 김용 정진상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 안 했죠?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요번에 총선에 대패를 했어도 윤석열 사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진작부터 대통령이 되려던 사람이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몇 푼이라도 허투루 썼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솔한 사과가 먼저다. 사과도 능력이다. 검찰이 과잉수사를 남발하고 정권이 보위부처럼 구는 것을 모두 똑똑히 본다. 그건 그거대로 심판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능과 무력까지 검찰 탓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 칼럼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유승민 의원에 이어서 여러분 또 하나 좀 권하고 싶은 게 DK 눈물이라는 조국 대표의 책을요. 한번 보시면요. 참 이 조국 대표의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인성,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저서라고 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국민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선시대 때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만요. 무수한 이 고난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는 이 민족이잖아요.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6.25도 거쳤고요. 그렇죠? 그 전에 4.3부터 시작해서 광주 5.18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군사 독재로 이어지고 참 고단한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민족이고요.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이 이념의 양극화된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요. 지긋지긋합니까? 그죠? 힘들어요. 위안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윤석열 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통점을 얘기했잖아요. 자, 이분들한테 여러분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이 느껴지십니까?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비호감 95% 이 둘 다 그렇게 국민들이 저번 대선에서 대답한 거 똑같습니다. 이 인성, 본디부터 태어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본성과 어떤 그 품위, 인성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품격이라고 하잖아요. 좀 품격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닌가. 최소한 리더는 그래야 되지 않는가. 아까 이 국힘에 제가 유승민 의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외치는 것이 그 따뜻한 이 보수예요. 이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인데요. 이탄희 의원 이런 정치인 정말 나오기 힘들죠.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절대 요번에 불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절대. 확실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100%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정치개혁, 국회의원 돼서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아유, 속된 말로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내놓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대단한 결단이고요. 이 대단한 결단이 가능한 것은요. 이 국민들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요. 절대 저는 이 불가능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좀 널리 이탄 의원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탄 의원은요,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 이 절대 다수당이라는 거죠. 이 악영향으로 정권을 뺏겼다. 광주에서 노무현 때처럼 역사의 흐름을 시작해 주길 당부한다. 이 지역구 불출마의 이 우려와 안타까움, 이것을 보이시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민주당의 미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먼저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가겠다. 다른 길은 뭐 큰 길이죠. 가겠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 국힘이나 그리고 이 민주당의 내지는 범야권의 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